안녕하세요.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매연 완전 정복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비사를 상대로 강의를 나갑니다. 거기 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이겁니다. 매연, 왜 매연이 나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이 공연비 농후라고 합니다. 공연비 농후. 이 말은 공기 플러스 연료, 여기서 연료의 양이 많다, 이게 공연비 농후입니다. 그런데 디젤 자동차에서 공연비 농후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 공연비 농후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공연비 농후,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님께서, 또는 지금 이 영상을 열어주신 정비사님께서도 공연비 농후에 의한 매연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 절대로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가시고 다 본 후에 재탕을 하십시오. 보고 또 보면서 무엇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직접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디젤 자동차의 매연, 커먼레일 자동차의 매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오래전 영상이라 그 영상을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또 보셨더라도 진단할 항목이 많아서 머리 아파 스킵해버렸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매연에서 해방되지 않는 이유가 잘못 알고 있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매연이 공연비 농후가 아닌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엑셀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AFS 값도 들어갑니다. 이게 공기량이죠. 빼버리고 공기량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슈가 알고 있는 공기량과 가령 14.7대 1의 비율로 연료 분사를 했어요. 공기량을 보고 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비는 이미 맞은 겁니다. 그런데 왜 농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연료 분사량이 많아야 농후 아닙니까? 공기량을 보고 분사를 했는데 어떻게 연료 농후가 되느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공연비 농후가 매연이다 라고 아신다는 건데, 자동차는 EMS에 의한 알고리즘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나오네 그러면 진단할 항목이 있죠. 보겠습니다. ECU를 중심으로 엑셀 포지션 값이 들어간다. AFS, 부스타, 압력, 냉각수, 온도, RPM. 최소한 이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흡입 공기 온도, 연료 온도도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를 합니다. 이게 폭발을 해서 배기로 나가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DPF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비에 맞춰서 분사된 연료가 폭발해서 나갔어요. 이 DPF가 오염됐다, 막힌다.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입력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분사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도 다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즉 연료 분사를 어디다 해요? 실린더 헤드 쪽에다가. 그러니까 분사되는 곳에 연소실이 있고 실린더가 있어요. 피스톤은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크랭크 축이 있고 커넥팅 로트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분사를 했어요. 분사가 될 때까지도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사된 연료가 여기서, 권영호가 항상 여러 번 얘기했죠. T2 값, 커먼레일 자동차의 압축말 온도 값, 또 가솔린 자동차의 압축말 온도, 디젤 자동차의 압축말 온도, 이 T2 값이 있는데 T2 값이 미달한다. 그러면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T2 값이 정상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달된, 즉 낮아진 T2 값의 온도를 올려준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HLA, 오토레시. 얘가 잘못 작동하면 흡입된 공기를 압축할 때 T2 값이 나오는 건데, 얘 때문에
들어왔던 공기가 역류하거나 배기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흡입된 공기량 값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었으니까 T2라고 하는 압축말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낮아진 곳에다가 연료 분사를 했어요. 당연히 연소 불량이 오겠죠. 연소 불량된 배기가스가 DPF를 가서 막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죠. 얘가 1g, 2g 정도까지는 그나마 5g, 10g, 15g, 20g으로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흡입을 못한단 말이죠. 흡입을 못하는 상태니까 점점 엔진의 성능은 다운되는 것이고 매연은 더 가중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뭘 말씀드렸냐면 냉각수, 오일 이거였어요. 비록 엔진 오일이 약간 불량이어서 흡입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냉각수의 온도를 통해서 흡입의 양을 늘려준다는 겁니다. 흡입 공기의 양을 늘려준다 이거예요. 작은 공기량 같지만 1g, 2g만 늘어나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오일의 점도를 통해서 밸브 리크를 잡는다 이거죠. 곧 두 가지가 완성되면 T2 값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분사를 하면 완전 연소죠. 폭발 100% 연소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99%, 98% 연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비사분들한테 또는 자동차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연비 희박, 아까 공연비 농후라고 했죠. 농후는 없단 말이죠. 농후는 없으니까 공연비 희박. 공연비 희박은 왜 발생하는가? ECU는요 연료 분사를 줄이는 제어를 한다. 이게 권영우 영상을 통해서 파워 바란스입니다. 시린더가 4개가 있을 때 1, 2, 3, 4라고 할 때 1, 2, 3, 4라고 할 때 시린더 간의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거,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즉 제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힘이 가장 좋아요. 여기가 힘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연료 분사를 연료 분사를 줄여 어때요? 길이가 비슷해지죠. 이게 바로 파워 바란스예요. 파워 바란스를 통해서 연료 분사를 줄이는 제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연료 분사를 늘려서 올려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ECU는 OBD1 제어를 합니다. OBD1 제어, OBD2 제어도 있죠. OBD1에 의해서 파워 바란스에 제어를 한다. 엔진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분사를 많이 안 넣고 연료 분사를 줄여가면서 힘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1실린더가 흡입할 공기 양이 500cc 또는 500mg/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런 정도의 공기량을 빨아들여야 될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이 공기량이 정량은 다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작게 들어가요. 가령 40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T2 값이 형성이 되는데 이 T2 값이 낮아진다. 밸브 리크를 통해서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T2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낮은 온도에다가 연료 분사를 하면 100% 연소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정상적인 자동차, 즉 평상시에 매연이 안 나오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주행하다 보니까 매연이 나오는 차가 있어요. 또 어떤 차는 시동을 걸자마자 매연이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매연이 안 나오는 그런 자동차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AFS의 비밀을 아시면 되겠다. 에어프로 센서의 비밀이다. 이게 뭘까? 여러 차례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외제차도 있고 국산차도 있죠. 근데 국산차의 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차종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센서입니다. AFS 공기량 센서입니다. 이쪽에는 에어클리너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여기에 터보가 있어요. 잡아라 통로가 어때? 크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좁죠?
좁은 곳, 넓은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터보가 회전을 해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빠르겠죠. 여기는 이쪽의 직경보다 이쪽의 직경이 큽니다. 엑셀 페달을 살짝 밟으면 여기는 엄청 빨라지죠. 여기 있는 대량의 공기가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여기 공기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베르누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곳, 넓은 곳, 넓은 곳, 좁은 곳. 이게 터보라고 하고, 이거는 에어클이나 주름관, 자바라 쪽이라고 하고, 여기가 센서 쪽입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공기에 지나가는 속도를 보면 좁은 곳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가 12m/s로 나옵니다. 여기는요 3m/s로 나옵니다. 여기는 7m/s로 나옵니다. 12m/s를 통해서 빨아들였어요. 여기서도 12m/s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주행을 합니다. 정속 주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빠른 힘 때문에 느려지다가 더 많은 공기량을 당기게 돼요. 여기에 속도 값이 올라갑니다. 10m/s로 늘어났다. 그러면 ECU는 7m/s로 들어오는 공기를 보고 연료 분사를 시켰는데 자동차가 주행하다 보니까 10m/s로 늘어나 버렸다. 거기에 맞춰서 연료 분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엑셀 포지션 값을 비교해서 보니 AFS가 너무 많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ECU가 이걸 가지고 뭘 제어하냐? EGR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매연이 나온다 그러면 EGR 밸브만 바꾸려고 하는 이유. 왜? EGR 밸브가 노후 정도에 따라서 작동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연이 나오는 차는 EGR 밸브만 바꿔도 당장은 매연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며칠 또 쓰면 똑같은 매연 차량이 된다. 그래서 매연 EGR 이거는 잘못된 정비 방법이다, 정비 방향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EGR 밸브도 바꿀 필요가 없구나. 서행할 때 공기의 속도와 주행할 때 공기의 속도 편차가 생기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센서를 달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좁은 곳, 현재 센서죠. 개선.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센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연 안 나옵니다. 곧 일정한 속도로 엑셀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흡입 공기량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냐? 엑셀 포지션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더 올라간다. 등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급수적으로 올라갔죠. 이 변하는 양이 EGR 제어용이 되는 겁니다. EGR만 바꾸면 그나마 매연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산차 말고 외제차 어떤 자동차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들을 보면 여기에 터보가 있고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밋밋해요. 국산차처럼 여기가 주름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이건 터보고 매연 안 나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매연 안 나옵니다. 이런 자동차가 매연 나온다? 그건 간단합니다. 이런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올 때는 EGR 밸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T2 하락. T2 하락은 냉각수, 오일 두 가지만 정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국산차, 여러분들의 많은 자동차들은 이거 외에도 흡기 클리닝을 해요. DPF를 클리닝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머플러, 배기관을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다. 자동차 같지 않게 정말로 무식하게 배기관을 설계해 놓은 자동차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머플러 소리를 웅장하게 하려고 개조하죠.
또 머플러 속에다가 또는 이 공기 들어가는 통로 속에다가 뭘 집어넣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흡입 효율과 배기 효율을 다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T2 하락을 시킨다. 곧 여러분 스스로 매연을 유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를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십시오 그 말을 못해요. 그냥 알아서 고쳐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임해 주시면 알아서 고쳐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좋으면 좋은 것이지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오늘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라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나왔더니 하늘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불고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은 것이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멘트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좋다, 나쁘다 확실하게 결론을 내시라. 곧 자동차 정비에서도 원리 아닙니까? 원리가 합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원리에 맞춰서 정비를 한다. 그런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왔다면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아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셨다면 매연, 공연비, 희박, 공연비, 농후. 농후는 없다고 그랬죠. 없다. 공연비 희박이면 파워 바란스 때문에 분사를 줄였다요. 분사를 줄였으니까 공연비 희박이 왔다. 그러면 이 말은 여분의 AFS가 있다요. 이 공기가 EGR을 제어해버린다. 그래서 배기육 가스가 흡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T2가 하락을 한다. 하락했으니까 연소 불량이 왔다. 연소 불량은 곧 매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연비 희박이 안 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일 점도, 그 다음에 냉각수. 간단해졌습니까? 요소수가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얘들이 정상이면 요소수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소수 대란 왜 생깁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곳을 놔두고 도대체 정비사님 냉각수 좀 봐주세요. 뚜껑 열어보고 좋은데요? 아니면 옆에서 보조 탱크 색깔을 보고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맛있게 보여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보고 맛있네요, 맛없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어떤 눈을 가졌길래 옆에서 보고 비중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정비사 여러분들부터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찾는 여러분들의 고객들 기분 좋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화를 받아보고 보강 영상을 찍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다